드디어 슈퍼맨의 예고편이 공개되었습니다. 맨 오브 스틸이 액션과 스케일 면에선 대단한 작품이었지만 슈퍼맨 영화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죽는다는 불명예와 저스티스 리그에서의 사실상 종말을 맞이한 DC 이후였기 때문에 진정한 선으로서의 슈퍼맨의 귀환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기대가 이뤄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맨 오브 스틸의 팬이라서 좀 슬프긴 하지만요. 이번 예고편은 많은 사람들이 아실 만한 장소죠. 슈퍼맨의 은신처가 있는 북극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슈퍼맨은 이명이 맨 오브 스틸, 즉 강철 인간인 만큼 웬만한 공격에는 상처 하나 입지 않는 인물인데 예고편의 시작부터 하늘에서 떨어지며 시작합니다. 이런 상처는 주로 슈퍼맨의 약점인 크립토나이트로 공격당했을 때 발생하곤 하죠. 화면은 넘어가서 맨 오브 스틸에선 잘 부각되지 않았던, 사실 클라크 켄트로도 많이 등장하긴 했지만 워낙에 전투신들이 기억에 남는 영화라 기억이 가물가물해질 뻔했던 인간 사회에서의 모습인 클라크 켄트의 모습도 보입니다. 이런 얼빵한 모습, 1978년작 슈퍼맨의 클라크 켄트를 보는 듯하죠. 그리고 그 유명한 DC의 데일리 뷰글, 클라크 켄트의 직장 데일리 플래닛으로 출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시 화면을 넘어가서 슈퍼맨의 상태는 생각보다 안 좋아 보이는데요. 피를 토해낼 정도로 부상이 심각한 모습. 결국 배트맨이 옳았습니다. Tell me. Do you bleed? 슈퍼맨의 영원한 사랑 이라고 하기엔 요즘엔 원더우먼이랑도 자주 엮이지만 슈퍼맨의 히로인 로이스 레인도 보입니다. 이 둘의 사랑이 또 달달하죠. 확실히 어두운 색감의 맨 오브 스틸과는 대비되는 밝은 색감. 평화로워 보이는 클라크 켄트의 생활. 저는 맨 오브 스틸의 그 느낌을 좋아해서 잊고 있었지만 왜 사람들이 이전의 슈퍼맨을 그리워했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밝은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클라크 켄트의 어린 시절을 대표하는 장소인 스모빌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잠시 이 음악 기억하시나요? 1978년작 슈퍼맨의 메인 배경음악입니다. 이분은 아무래도 아버지인 조나단 켄트로 보이죠? 아버지인데 왜 모습이 다르냐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사실 슈퍼맨은 외계인이라서 운석처럼 하늘에서 떨어진 아이를 스몰빌의 켄트 부부가 입양해서 키우는 스토리를 가지는 캐릭터입니다. 맨 오브 스틸에선 다소 허무한 최후를 맞이했었지만 과연 이번 작품에선 어떨지 향후 행보가 기대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눈에 띄는 점은 아버지가 아들을 감싸 안는 것이 아닌 아들이 아버지를 감싸 안고 있다는 것인데요. 슈퍼맨으로서의 길을 선택한 아들을 떠나보내는 것을 슬퍼하는 아버지를 위로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맨 오브 스틸에서처럼 Surrender within 24 hours. 악당들의 협박으로 아버지의 발행과 다르게 슈퍼맨으로서의 활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일까요? 다시 북극. 슈퍼맨이 휘파람으로 누군가를 부르는데 슈퍼맨의 펫인 크립토가 등장합니다. 나름 근본캐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영화로 나오진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슈퍼맨 패밀리가 등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 할 정도로 충격적인 등장입니다. 근데 진짜로 슈퍼걸도 나온다고 하네요? 이전의 DC 확장 유니버스에선 신과 같은 힘을 가진 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서 잘 다뤄지지 않았던 시민을 구하는 슈퍼맨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 장면을 기점으로 DC의 다양한 영웅들과 빌런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무려 슈퍼맨의 숙적 렉스 루터의 등장을 암시했습니다. 루터 코프도 등장을 하면서 이번 작품의 메인 빌런은 렉스 루터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니콜라스 홀트가 렉스 루터 역을 맡았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잘 어울려서 놀라웠는데요. DC 확장 유니버스 때는 제시 아이젠버그가 예상외로 너무 잘 어울려서 놀랐었는데 정말 배우들의 변신 능력은 어디까지인 걸까요? 드디어 혼란스러운 세상 속 희망의 상징으로서 존재하는 슈퍼맨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장면 속 깃발에 그려진 슈퍼맨의 상징, 이런 장면에서 오는 오묘한 감동이 또 슈퍼맨만의 매력이죠. 그러나 비극이 있던 듯합니다. 슈퍼맨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고 낙담한 슈퍼맨 뒤로 크립토나이트의 빛인 줄 알았지만 그린랜턴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다음 장면에선 블랙 아담에서 활약했던 호크맨이 보이고요. 호크걸이었어? 아무래도 중간 보스로 모습을 드러낼 듯한 이 외계 개수가 다시 한 번 더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장면
특이하게도 이 로봇을 보면서 슬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로봇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슈퍼맨의 북극 기지의 상징인 크리스탈이 자라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크리스탈을 활용해서 크립토나이트를 만드는 모습을 슈퍼맨 리턴즈에서 보여주기도 했죠. 슈퍼맨에게 피해를 주기도 했고 크립토나이트가 이번 작품에서 등장할 텐데 과연 크립토나이트의 기원으로 사용될 물체가 이 크리스탈과 관련이 있을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괴한 형상의 인물도 잠깐 등장합니다. 저스티스 리그 소속 멤버인 메타몰포라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능력은 어떤 물질로든 몸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후반부는 슈퍼맨의 기한이 반갑기도 하지만 좀 어질어질합니다. 에너지 장막을 쓰는 인물도 등장을 하거든요. 찾아보니 미스터 터리픽이라는 인물로 능력은 뛰어난 지능이라고 하는데 자세히 보니 이 인물의 직접적인 능력이라기보단 위에 떠있는 물체로부터 에너지 장막이 만들어지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이 물체를 직접 만든 인물로 보이죠. 슈퍼맨을 힘으로 밀어붙이는 인물도 등장하는데 유출된 사진을 통한 정보로는 울트라맨으로 원작에선 슈퍼맨의 평행 우주 중 악당 버전의 슈퍼맨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진 속에선 군인들과 함께 등장하는데 앞에 있는 인물은 우리에겐 크로스본즈로 익숙한 프랭크 그릴로가 연기한 릭 플래그 시니어로 수어사이드 스쿼드의 지휘관으로 익숙한 릭 플래그 주니어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이 릭 플래그 시니어가 이끄는 팀은 크리처 커맨더스라는 팀으로 수어사이드 스쿼드와 같은 인간 제수 착취가 금지되자 새롭게 만들어진 팀이라고 합니다. 이 팀과 슈퍼맨이 격돌하게 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 울트라맨이라는 존재가 슈퍼맨뿐만이 아닌 크리처 커맨더스랑은 어떻게 접점을 가지게 되는지는 영화에서 확인을 해봐야 할 듯 싶네요. 문제는 이런 인물들의 이야기도 슈퍼맨의 기원을 다루는 작품에서 등장한다는 것인데 슈퍼맨의 1편이 가지는 특징은 초반부는 크립톤 행성의 멸망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예고편에선 등장하지 않았지만 초반부에 나오지 않더라도 언급은 될 텐데 이미 다뤄야 할 내용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다양한 영웅들과 땅이 나온다는 것이 조금은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하네요. 이렇게 새롭게 공개된 슈퍼맨 예고편의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슈퍼맨은 내년 7월 개봉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다시 시작된 DC 유니버스의 긍정적인 신호탄이 될지 기대되는 작품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